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적 탐구를 돕는 지식의 반찬을 더하다입니다. 어느덧 처서가 지나고 백로도 코앞인데요. 아침 저녁 공기가 제법 서늘해진 게 정말 가을이 오고 있구나 싶습니다. 네,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 걸 느끼다 보면 자연의 어떤 질서 같은 걸 다시 생각하게 되죠. 오늘은 바로 이 계절의 길목에서 우리 주변에 참 흔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아주 깊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나무, 바로 은행나무에 대해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전희섭 작가님의 시선을 좀 따라가 볼까 하는데요. 이분이 양산 지역의 생활 문화사를 꾸준히 기록해 오신 로컬 크리에이터시거든요. 얼마 전에는 나무 중 헤아림, 은행나무를 들여다보며 라는 책도 내셨고요. 맞아요. 특히 그 전에 내신 토포필리아 양산 같은 경우는 양산 지역 어르신 130명이 넘는 분들의 목소리로 근현대사를 생생하게 복원한 정말 의미 있는 작업이었죠. 네. 그래서 작가님이 어떤 시선으로 이 평범한 듯 보이는 은행나무를 헤아리고 계신지 그분의 글을 바탕으로 오늘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작가님은 글 시작을 계절 이야기로 여시더라고요. 백로에 비 오면 퉁년 든다고 믿었던 옛날 농부들하고 다르게 어쩌면 우린 좀 시간 변화에 둔감해진 건 아닌가? 이런 질문을 던지시죠. 네, 그렇죠. 확실히 옛날 농경사회에서는 절기 하나하나가 삶의 중요한 지표였을 텐데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그 계절 이름 자체에도 그런 삶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작가님도 언급하셨지만 우리말 가을이 곡식을 자르는 갓, 열매, 알을 거둔다는 뜻으로 풀이될 수도 있다고요. 아, 가을이 갓과 알이요? 처음 들어봤는데 흥미롭네요. 네, 그런 설이 있더라고요. 한자 추자도 보면 벼 화자 옆에 불 화자가 붙어서 벼를 말린다는 뜻이라거나 뭐 가을 벌레 모량이라는 설도 있고요. 영어도 마찬가지죠. 낙엽 지는 모습에서 fall, 또 라틴어에서 증가나 수확의 의미를 가진 단어에서 autumn이 왔다고 하니 결국 문화는 달라도 자연현상과 연결해서 이름을 붙인 이유가 다 있다는 겁니다. 하긴 모든 것엔 이유가 있다고 하잖아요. 계절 이름 하나에도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니 그런 걸 보면 작가님이 은행나무에 주목하시는 것도 그냥 나무 한 그루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어떤 존재 이유, 그 이야기를 헤아려 보려는 의도인 것 같아요. 네, 정확합니다. 단순한 생태적 접근을 넘어서는 거죠. 그럼 이제 작가님의 개인적인 경험담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글을 보면 일본 유학 시절에 작업실 뒤편 은행나무가 큰 위안이 되었다는 이야기나 또 청주에서 10년이나 키운 은행나무 묘목 두 그루가 행정 문제로 그냥 사라져버려서 너무 안타까웠다는 그런 기억들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개인적인 인연들이 은행나무라는 존재를 더 가깝고, 뭐랄까, 좀 더 입체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특히 저는 그 아산 맹시행단 이야기가 참 인상 깊었어요. 수백 년 된 은행나무요. 아, 맹사성 고택에 있는 그 은행나무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조선시대 대표적인 청백리, 그러니까 아주 청렴했던 관리의 상징인 맹사성 선생이 직접 심었다고 전해지는 나무잖아요. 그 웅장한 나무랑 소박한 옛집을 보면서 맹사성 선생의 삶을 느꼈다고 쓰셨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이죠. 맹사성 고택의 은행나무는 단순한 오래된 나무가 아니라 그분의 청백리 정신, 어떤 시대적 가치를 상징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잠시 청백리에 대해 좀 더 설명드리면 조선시대 관리들한테 정말 중요하게 요구됐던 덕목이거든요. 단순히 깨끗하다는 걸 넘어서 공직자의 올바른 자세를 의미했죠. 맹사성 선생은 그 대표적인 분이시고요. 아, 그렇군요. 청렴함의 상징.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심은 은행나무는 그 자체로 청렴이라는 가치를 다음 세대에 전하는 뭐랄까 하나의 매개체가 되는 셈이죠. 아하. 그 외에도 안동 역동서원이나 예안향교, 대구 도동서원 같은 오래된 교육기관들, 또 작가님이 토포필리아, 양산 취재하실 때 만난 웅상 용당마을의 당산목 은행나무 이야기도 하시잖아요. 이런 걸 보면 확실히 나무가 그냥 식물이 아니라 어떤 장소의 역사, 또 거기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은행나무처럼 수명이 긴 나무들은 한 사람의 추억을 넘어서 그 공동체의 기억과 역사를 담는 그릇이 될 수 있어요. 마을 어귀나 서원에 수백 년씩 서 있는 은행나무는 그동안 거기서 있었던 온갖 일들을 다 지켜본 증인이면서
동시에 그 공동체의 어떤 정체성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기도 하고요. 와,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시간과 공간을 이어주는 존재랄까요? 그렇죠. 과거와 현재 또 자연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특별한 매개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어릴 때 동네에서 늘 보던 큰 나무나 뭐 특별한 기억이 있는 장소의 나무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저도 떠오르는 나무가 있네요. 네, 그런 나무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시각으로 보니 주변 나무들이 좀 다르게 보이는데요. 그럼 이제 은행나무 자체의 특성, 그 정체성 쪽으로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은행나무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살아있는 화석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한 3억 년 전쯤 고생대 말에 나타나서 중생대에 번성하고 그 혹독했던 빙하기를 거치면서도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거의 변하지 않은 모습으로 존재하거든요. 식물계의 시조새라고 할 만하죠. 3억 년 전이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더 놀라운 건 전 세계적으로 은행나무과 식물 중에서는 딱 이 은행나무 일속일종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정말 독특한 존재죠. 세상에 정말 외로운 존재네요. 이름도 많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부르는 은행, 은싱은 씨앗 껍질이 은빛이고 열매 모양이 살구 닮아서 그렇다고 하고 서양 이름 긴코도 여기서 온 거고. 네. 또 노란 단풍이 하도 예뻐서 메이든 헤어 트리, 그러니까 처녀의 머리카락 나무라고도 하고요. 아, 그건 또 예쁜 이름이네요. 워낙 오래 사니까 장수목, 또 할아버지가 심어야 손자대에 열매를 본다고 해서 공손수, 잎모양이 오리발 같다고 앞각수라고도 불렀다네요. 와, 이름마다 다 특징이 담겨 있어요, 정말.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에는 언제 들어왔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 중국 쪽에서 불교나 유교가 들어올 때 같이 전해졌을 걸로 봐요. 원산지는 중국 양쯔강 쪽으로 추정하고요. 아, 문화랑 같이 들어온 거군요. 네, 그냥 나무만 덜렁 온 게 아니라 조선 후기 실학자 홍만선이 쓴 산림경제라는 책을 보면 재미있는 기록이 있어요. 부정한 관리가 있으면 은행나무 잎이 떨어진다는 속설 때문에 일부러 관청이나 향교, 서원, 절 같은 데 심었다는 거예요. 아하, 정말요? 약간 감시제 역할 같은 건가요? 뭐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했던 거죠. 부정부패하지 말라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은행나무가 23그루 정도 있는데요. 양평 용문사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신라 마지막 왕자 마해태자나 의상대사의 지팡이가 자란 거라는 전설도 있고요. 이야, 정말 역사, 생물학, 문화적으로 파면 팔수록 이야기가 끝이 없네요. 근데 또 실용적인 면도 무시 못하잖아요. 목재도 좋다고 하고 열매도 우리가 먹고. 네, 맞아요. 목재는 결이 곱고 탄력이 있어서 예전부터 고급 가구나 바둑판 재료로 쓰였고요. 씨앗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예로부터 자양, 강장이나 기침, 천식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근데 요즘은 특히 잎이 주목받는 것 같아요. 네. 은행잎 추출물, 거기에 플라보노이드랑 테르페노이드라는 성분이 많은데요. 이게 혈관을 좀 넓혀주고 혈액순환을 돕고 항산화 효과도 있다고 알려져서 관련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아주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정말 버릴 게 없는 나무죠. 진짜 그러네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은행나무한테도 딱 하나 좀 사람들이 꺼리는 게 있잖아요. 그 가을에 길바닥에 떨어져서 나는 고약한 냄새. 대체 그 냄새는 왜 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은행나무의 아주 중요한 생물학적 특징이 나옵니다. 은행나무는 암나무, 수나무가 따로 있어요. 자웅이주라고 하죠. 아, 사람처럼 성별이 다른 거군요. 네, 맞아요. 그리고 씨앗이 씨방 안에 있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겉씨 식물이고요. 소나무나 잣나무처럼요. 암나무가 씨앗을 만들려면 수나무에서 꽃가루가 바람 타고 날아와야 수정이 되는 거죠. 아하. 근데 우리가 흔히 은행 열매라고 부르면서 냄새 난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사실 식물학적으로는 열매가 아니고 씨앗의 제일 바깥 껍질, 외종피라는 부분이 살처럼 변한 거예요. 네. 그게 왜 그렇게 냄새가... 바로 그 외종피에 빌로볼이랑 은행산이라는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게 그 지독한 냄새의 원인이에요. 빌로볼이랑 은행산. 네. 근데 이게 그냥 나는 게 아니라 다른 동물들이 씨앗을 함부로 먹거나 밟아서 망가뜨리지 못하게 하려고 은행나무가 수억 년 동안 만들어 온 자기 방어 수단인 거예요. 일종의 화학 무기 같은 거죠. 헐, 그 냄새가 생존 전력이었다고요? 와, 이건 정말 몰랐네요. 그냥 불쾌하기만 한 줄 알았는데. 그렇죠.
자기 씨앗을 지키려는 필사적인 방법인 셈입니다. 근데 작가님은 바로 이 지점에서 좀 우려를 표현하시더라고요. 요즘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어린 은행나무 DNA 분석해서 암수 구별하는 기술을 개발했고 그 뒤로 도시 가로수로는 냄새 안 나는 수나무만 심거나 아니면 이미 있는 암나무를 베어내는 경향이 있다고요. 네, 맞아요. 작가님이 사시는 동네에서도 암나무 열매 안 맺히게 가지치기를 너무 심하게 하거나 아니면 아예 암나무가 줄어드는 것 같다고 걱정하시더라고요.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하지만 이게 바로 이 글의 핵심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과연 도시 미관이나 사람 편하자고 은행나무 암나무를 없애는 게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제기인 거죠. 물론 가을에 길에 떨어진 은행씨앗 냄새가 불쾌감을 주고 또 밟으면 미끄럽고 지저분해지니까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네, 그건 그렇죠. 그 나무의 고유한 정체성 중 하나라고 강조합니다. 은행 열매의 악취는 은행나무의 정체성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시면서요. 아, 은행 열매의 악취는 은행나무의 정체성이다. 듣고 보니 일리가 있네요. 우리가 은행나무, 좋은 점, 공기 정화 능력이나 예쁜 단풍 같은 건 취하면서 불편한 점은 그냥 없애려고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바로 그 부분을 작가님이 날카롭게 짚으시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너무 인간 중심적인 생태관 아니냐는 거죠. 작가님 비유처럼 남자만 있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듯이 암수가 같이 있어야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이 자연스러운 생명의 순환을 우리 편의에 따라서 한쪽만 고르고 잘라내려고 하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도시에서 같이 살아가려면 어느 정도 관리는 필요하겠지만 네, 그 방법이 생명의 본질 자체를 부정하는 쪽으로 가선 안 된다는 그런 목소리인 거죠. 결국 인간의 필요와 자연 본래 모습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고 같이 살아갈 것인가. 참 어려운 문제지만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냄새 좀 나니까 없애자 이런 차원이 아니네요. 그렇죠. 훨씬 더 깊은 성찰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오늘은 전이섭 작가님의 글을 따라서 우리 곁의 은행나무를 한번 깊숙이 헤아려 봤습니다. 계절의 변화에서 시작해서 은행나무가 개인의 기억, 또 공동체의 역사를 담아내는 그릇이라는 걸 확인했고요. 또 살아있는 화석으로서 가진 독특한 생물학적 정체성,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생존 전략, 더 나아가 도시화 속에서 우리 인간과 맺는 관계 속에서 던져진 고민들까지 다각도로 살펴봤네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나무인 것 같습니다. 작가님이 글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은 삼라만상, 즉 우주 만물을 헤아리는 일이다. 이 말이 참 여운이 남는데요. 은행나무를 넘어서 어쩌면 여러분 주변에 아주 평범해 보이는 나무 한 그루 혹은 풀 한 포기 속에도 우리가 미처 몰랐던 숨겨진 이야기와 의미들이 가득할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주변의 자연을 그냥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그 안에 깃든 이야기들을 헤아려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어쩌면 여러분의 일상에도 생각지 못한 새로운 발견과 성찰이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지식의 반찬을 더하다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